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할 때 자영업자 의견 반영하겠다. 이런 말 어제 했습니다. 160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곳에서 나온 여러 가지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2달 전에는요,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필요시에는 보완하겠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어제는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 뭔가 좀 진척된, 좀 더 나간 발언이라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5.18 망언, 퇴출은커녕 지도부 입성길 터준 한국당이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큼지막하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어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했지만 전당대회 출마자 신분인 김진태, 김순예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지도부 입성길을 터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렇게 일제히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낙태 연간 5만 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요. 실형을 받은 거는 5년간 1건.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낙태는 범죄입니다. 낙태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를 보니까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낙태와 관련된 문의하니까요. 임신 6주면 현금 70만 원이면 된다. 그리고 20곳 중 12곳에서 수술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올해는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제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요. 이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합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군요. 여기 보시면 서울, 세종, 제주 일단 3곳은 지역이 확정이 됐고 여기에다 2곳을 추가해서 5곳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해 본다. 그리고 2021년엔 전국으로 다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민생과 치안, 교통사고 등 이런 분야를 자치경찰제가 전담을 하고 기존의 외사, 정보 이런 거는 기존의 중앙경찰에서 담당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속도를 낼 듯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2분의 현역 국회의원 여야에서 자리하셨는데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수습인가? 헛발질인가? 어느 정당의 얘기 같군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하소연, 낙태죄 다음 달 위헌 여부 결정한다. 방금 일면 기사에 저희가 다뤄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두환 사저 공매 이루어졌는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이후로 2명은 징계를 미뤘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야 4당 국민 기만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5.18 비하 파문인데 동아일보는 어정쩡 수습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어정쩡한 수습이다. 수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정쩡이면. 여기 내용 자세히 보이시죠. 당 일각에서는요. 제명을 하는 건 가혹하다. 이런 동정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부결될 땐 전당대회 기간 내내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러고요. 또 지도부 늑장 탓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그리고 민주당 포함해서 다른 야당은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현상도 여기 전하고 있고요. 자, 그럼 어제 이 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이후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게 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명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의를 촉구함.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7조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일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론 내기로 하였으며. 자, 어제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대해서 왜 저렇게 결정을 했을까란 분석도 오늘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태극기 부대 눈치 보고 꼬리 자르기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야 사당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내용 보시면 비대위, 윤리위 늑장 소집, 전대 후보 징계 유예 규정 악용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차기 지도부가 고민할 부분이다. 유야, 무야, 징계. 시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경향신문은 아주 호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진짜 자유한국당이 어제 제명과 징계 유예가 섞여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형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 저 해석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제목. 예,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는 누군지는 그건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경향신문의 분석처럼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국민 여론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건의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여론의 악화를 보고 뒤늦게 한 발 한 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당의 윤리위원회 소집 자체도 이미 그런 징후가 역력하고요.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도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엉가주춤한 게 확연하죠. 뭐 이건 뭐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이 왜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겠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수모에 가까울 정도의 참패를 당했고 그래서 당이 바뀌어야 된다.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지층의 외연이 넓어져야 된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 새로운 대표를 뽑는 이유도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이고 작업이라면 이런 식의 결정이 과연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거와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왜 후퇴하고 추락하고 떨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이 조금 더 뼈저리게 느껴야 이번 전당대회 그다음에 새로 뽑히는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당에 이제 전열이 갖춰진 다음에 총선까지 뭔가 길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이어간다면 이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물론 당연히 사라질 거고요. 외연을 확대한다. 별로 효과를 못 보지 않을까. 좀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죠.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의원이 어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완주 가지고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징계가 그냥 보류만 된 겁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습니다. 또 죽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두 분 의원이 어제 이제 연설을 했죠. 합동 연설에서. 그리고 당원들 향해서 얘기하면서 당원들이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김종재 의원님. 이 두 명의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된다면요. 그럼 지도부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징계가 지금 유예된 징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번에 일단 징계 유예를 한 거는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당헌 당규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당에서 당헌 당규는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과 그렇죠. 법률입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반드시 지켜야 예. 되는 거라서 공당으로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가 지금 유예가 된 겁니다. 면제부가 주어진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윤리위원회는 소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예,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당이 예. 특히 야당으로서 이번 전대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더 받고 통합화해서 예. 앞으로 나가자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약속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지금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유예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유예가 됐으니까 끝나고 나면 전대 끝나면 열릴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아마 열릴 것이라고 믿고 열린다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 자, 강병원 의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제가 가정을 얘기했습니다만 두 분의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당한 득표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방금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안 되면 쫓겨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술래 최고위원 후보는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단은 먼저 좀 5.18 망언자들에게 저렇게 큰 자리를 깔아주는 자체가 한국당이 아직도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황골탈퇴는커녕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전당대회의 유불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5.18 망언자들의 이 발언, 행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인식을 갖고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응이 아니다. 어제 그 비대위 윤리 결정 이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민재판식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색깔론 비슷한 얘기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망언자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명하라고 하는 얘기를 인민재판식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전히 자유한국당 지도부 그리고 후보로 나온 오세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작년에 행정법원에서 공개 못하겠다 판결 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거고요. 또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윤영석 후보 역시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하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입성하려고는 다수가 저런 망언들을 사과하지 않고 공공연으로 내뱉고 있고요. 잠재적인 망언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다수가 있고 이 망언자들이 이렇게 설칠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의 상당수가 테이크 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들에게 포섭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아무튼 뭐 상황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뭐 전당대회는 지금대로라면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 두 의원의 전당대회 그 결과, 도전 결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엔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이 난 이종명 의원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당 제명 결정이 된 이종명 의원직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군요. 스스로 탈당을 해야만 의원직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이 되면은요, 탈당이 아닌 제명. 그러니까 탈당은 스스로 그냥 당을 나가는 거고요. 제명은 당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면 의원직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제명을 아예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려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 숫자 나오기는 거의 탄핵 소추할 때만 나오는 숫자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의원직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또 불만을 갖고 계시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은희 변호사. 지금까지 뭐 상황을 몇 개 봤는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 지금 문제가 된 징계 유예가 되신 두 분 중 한 분이 예. 지도부로 이제 편입이 될 때가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그게 상황이 아닌가 더 싶습니다. 곤혹스러울 수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징계가 만약에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만약에 3분의 2가 찬성해서 예. 징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같은 사안을 놓고 당 차원에서 야, 우리 함께 할 수 없어라고 한 사람을 예. 어떤 가치를 최고위원 혹은 어떤 당대표로 예. 받아 안는다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게 된다면 당 전체가 실은 이 망언에 동조한다라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더 곤혹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종재 의원님,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딜레마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신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진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차기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인데요. 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입성을 하신다 그러면 두 분 중에 둘 다든 한 예. 사람이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예. 지금 분명히 아까 우리 의원님, 예. 강병원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5.18에 대해서는 지난 김영삼 정부 때 예.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다 끝난 사실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 규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찌됐든 간 이분들이 지위 교화를 막론하고 당 내에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줘야 된다. 예. 징계 수위도 예.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까 전 말했다시피 예. 윤리위원회가 지금 의원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닙니다. 외부인으로 구성이 예, 됐기 예. 때문에 이분들은 당내의 의원들 의견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여론에 더 맞추어서 저는 평가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 계속 자고 일어나도 계속 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문제가 된 공청회, 김진태 의원은 그 공청회 주최자였고, 나머지 2명의 의원은 그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